2022 학년도 수능 연구교재 수능 특강 독서 주제통합 7강입니다. 이건 이제 과학기술 지문이죠. 과학기술 지문인데 이거 뭐 연료전지 얘기가 나오네요. 연료전지. 뭐 수소 연료전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고, 이건 이제 산화극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죠? 산화극이라는 게 뭐 전자를 내놓는 거니까 마이너스 극이겠죠. 그 다음에 뭐 환원극이니까 뭐 전자를 받으니까, 그죠? 이게 플러스 극일 거고, 뭐 그런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A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거는 뭐냐, 깁스의 에너지 변화량. 요거는 조금 이제 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뒤쪽 부분에 보면 뭐 델타 값이, 그러니까 변화량이 음수가 돼 가지고 특정 온도 그 이상이 아니고 이하여야 된다. 요거를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물론 뭐 이해 안 하고 문제 풀어도 돼요. 근데 뭐 이해하려면 요런 거, 요런 거. 이게 작년 교재에 있었어요. 수능 특강에 깁스 자유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게 나왔고, 요거 간단하게 요거만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G는 깁스의 자유에너지 G는 뭐 엔탈피 마이너스 절대 온도 T에다가 S, 요건 이제 엔트로피거든요. 엔트로피 물질 소도에 대한 얘기니까. 요건 이제 지금 원하는 건 이제 깁스의 변화량 델타 값이니까, 델타 G는 델타 H 엔탈피 변화량. 그러니까 뭐 엔탈피가 뭐냐면은 모든 물질이 어떤 물질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총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델타 값이니까 에너지가 들어왔거나 나갔거나, 그죠? 만약에 발열이다 그러면 마이너스겠지. 그 변화량이 줄었잖아요, 그죠? 이거 마이너스 값이겠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에다가 이제 T, 이건 절대 온도니까, 절대 온도는 항상 양수입니다. 양수고. 그럼 델타 S, 이거 뭐 무질서도인데, 무질서도의 변화량인데, 요게 이제 마이너스일 때가 있고 플러스일 때가 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요건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고, 이거 플러스니까, 요거 전체가 이제 그 음수 값이죠. 그럼 마이너스 붙으니까 전체가 양수 값이 되는 거지. 요거는 음수 값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이제 이게 고정되어 있는 값이라고 할 때, 이게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음수고 이게 전체가 양수니까, 이게 커져버리면 이게 양수가 되겠지. 이게 전체가 양수가 되겠지. 그죠? 이거 음수고 이게 양수니까, 어? 이게 음수고 양수가 되니까, 그죠? 이게 커져버리면 이게 전체는 델타 G는 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신 이게 줄어들면 이게 음수고 이게 양수니까, 이게 음수 양수니까, 양수가 줄어드니까 이게 음수가 커져버리죠. 그러면은 음수 값이 되겠죠, 그죠? 그때 이제 자발적이라 그러고, 이게 전체가 플러스일 때는 이제 그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만 알면 요거 이해가 되는 건데, 일단 뭐 본문 보면서 봅시다.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연료전지의 어떤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네요. 뭐 전해질에 따라서 나누면 뭐 염기성이냐, 염기성 연료전지냐, 뭐 산성 연료전지냐, 아니면 뭐 작동 온도에 따라서 뭐 저온 연료전지냐, 뭐 중온 연료전지냐, 고온 연료전지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연료 공급 방식으로 나누면 뭐 직접 연료전지냐, 뭐 간접 연료전지냐, 뭐 이런 종류가 있고,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료전지의 종류.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실질적으로 자동차에는 뭐 어떤 거 쓰느냐, 이런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라 그래요. DMFC 뭐 이 방식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수소 기체를 들고 다니면 막 터질 위험이 있으니까 메탄올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이렇게 뭐 친환경 자동차 동력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읽어봅시다. 이 과학 지문은 좀 볼만합니다. 요 이제 깁스의 자유에너지는 조금 이제 그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봅시다. 우선 연료전지는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제 직접 변환시켜주는 발전 장치다. 그치?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게 연료전지다. 열기관과 달리, 열기관은 뭐 석유, 뭐 기름, 그죠? 휘발유 넣어가지고 하는 거, 디젤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죠? 그런 엔진을 말하는 거겠지. 달리 효율이 높고, 소음도 적고, 그죠? 효율이 높고, 소음, 진동, 배기가스, 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적다, 그죠? 소음도 작고, 진동도 별로 없고, 배기가스도, 이게 효율이 좋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배기가스도 없다. 그림은 가장 대표적인 연료전지인 수소 연료전지의 원리를 나타내는 계략도다. 요게 이제 그 수소 연료전지. 뭐 여러 가지 연료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소 이용하는 거.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산화극, 환원극, 그럼 요사이 이제 전해질, 그 다음에 그 전기도선, 여기 전기도선 이렇게 있다. 수소 연료전지에서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수소 넣고, 이쪽에는 수소 넣고 이쪽에는 산소 넣고, 그죠? 수소, 산소가 결합하여 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 전체 반응은 결국 이제 수소를 넣고 산소를 넣어가지고 물이 생성되는 그 반응이 끝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죠. 그런 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물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수소를 넣고 산소를 넣어가지고 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거 전기가 발생한다. 그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장치 외부에 연결된 도선을 통해 요 도선을 통하여 전자가 산화극 그죠? 산화가 전자를 잃는 거니까 산화극에서 환원극 전자를 받는 거니까 그죠? 으로 이동하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극일 거고 요 플러스 극이겠지. 받으면서 이제 전류가 얻어진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했다, 전류가 흘렀다, 그다음에 뭐 전기가 통했다 같은 말이죠, 그죠? 물론 방향은 다르지. 전자가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약속을 한 상황이에요. 전류가 얻어진다. 이는 전기를 써서 물을 전기 분해한 것과 정반대의 반응. 그렇겠네. 이거는 이제 수소와 산소를 넣어가지고 물을 만드는 H2O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뭐 물의 전기 분해는 뭡니까? H2O를 수소와 산소로 나누는 거잖아요. 완전 반대 반응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 분해할 때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뽑아내고 이런 거네요. 자, 봅시다. 여기 이제 산화극에서 일어나는 일, 그다음에 이제 환원극에서 일어나는 일, 요 두 개 설명하면 요까지 끝인다. 그죠? 여기까지 끝이겠네요. 봅시다. 산화극은 수소, H2 기체가 들어와서 산화극을 구성하는 탄소 물질, 여기가 탄소 물질이네요. 그죠? 탄소 물질에 있는 표면에 있는 촉매, 여기 촉매도 있구나. 이 도움으로 수소 이온과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된다. 수소 이온과 전자. 그러니까 수소가 H2라는 게 뭡니까? 수소 분자죠. 수소 기체 분자. 원자는 뭡니까? H지. 하나만 있는 거. 그죠? 수소 두 개가 뭉쳐 있으니까 수소 분자겠지. 예, 이 수소 분자가 전자를 잃고, 그죠? H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그 전자로 나눠진다. 이 말인 거. 여기 뒤에 있네. 2H2는 2H2가 두 개의 H2가 네 개의 H 플러스와 네 개의 전자로 나뉘는 이 식이 일어납니다. 요걸 설명하는 겁니다. 봅시다. 이 화학식을 설명하는 거겠지. 그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전자로 이제 분해된다. 수소 이온은 산화극과 환원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통해서 환원극으로 이동하고, 여기 이제 그 수소 이온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간다. 이동하고,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극으로 이동한다. 전자는 이렇게 가고, 수소 이온은 이렇게 전해질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갑니다. 가고, 이때 전해질은 이온에 대해서 전도성을 가지고 이온에 대해서 전도성을 가진다. 전해질은 이온에 대해서 전도성을 가지고 뭐 전해주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 전해질 같죠. 전자에 대해서는 전도성이 없다. 전자에 대해서는 흐르게 할 어떤 능력이 없고, 전도성이라는 게 뭐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니까. 이온은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전해질이라는 게, 그죠? 전해질이라는 게 일로 못 흐르니까 전자는 어디로 갑니까? 전기는 항상 쉬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쉬운 길 놔두고 뭐 어려운 걸 가겠습니까? 이거 쉬운 길 가겠지, 그죠? 그렇게 한다. 산화극은 전기화학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지칭한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지칭한다. 산화극이라는 게 연료인 수소가 반응하는 전극으로 수소를 넣었잖아요, 그죠? 수소가 반응한 전극으로 연료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거 연료가 들어가니까 이제 산소는 연료가 아닌가? 이게 수소가 연료고 그냥 산소는 그냥 태우는 용도로 쓰는 모양이네, 그죠? 연료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산화 반응이란 어떤 분자가 전자 혹은 수소 원자를 잃거나 산소 원자를 얻는 반응.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이건 이제 화학에서 쓰는 말인데, 그죠? 전자를 잃는 거, 수소 원자를 잃는 거, 그 다음에 뭐 산소를 얻는 거, 산소 원자를 얻는 거, 그게 이제 산화 반응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약속을 한 거죠, 그런 게. 왜 그런가요? 아니,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 따라서 수소 연료 전지에서 이제 산화극의 반응은 수소 연료 전지에서 이제 산화극 여기서 반응은 결국 이제 수소가 들어가서 수소 이온과 전자로 나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죠? 이런 반응이다. 두 개의 수소 분자가 들어가서, 그죠? 네 개의 수소 이온과 네 개의 전자로 나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와 같은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제 환원극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요게 이제 산화극,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죠? 요건 이제 환원극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봅시다.
환원극에서는 공기 중에 산소, 오투가 반응에 참여한다. 이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작용하는 거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연료는 요놈이고 수소고, 그죠?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반응을 하는구나. 반응에 참여한다. 만약 환원극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지 여기 산소가 안 들어간다고? 않고 수소 기체를 산화극에만 공급한다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산소를 안 넣고 여기 수소만 때려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수소 기체가 전극에 흡착하여, 여기 수소 기체가 전극에 흡착해가지고 원자 상태로 분리될 수는 있지만, 여기 이제 그 촉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원자 상태로, 그 H2가 H 상태로 분리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긴 수소 원자가 뭐 양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촉매가 있어가지고 수소 분자 H2가 H로 나눠지는데, 그게 H 플러스와 뭐 전자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죠? 왜냐면 여기서 전자를 받을 게 없잖아. 여기서 산소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전자를 받을 놈이 없으니까 전자를 안 내놓겠지 여기서, 그죠? 그래서 봅시다. 수소 원자가 전자를 내놓으면서 수소 양이온으로 바뀌려면 전자를 받는 성질이 강한 물질이 있어야 돼, 그죠? 전자를 받아들이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산소 기체가 환원극에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이게 산소가 안 들어가면 받을 놈이 없어, 그죠? 전자를 받을 놈이 없다. 또한 산소 기체는 도선을 통해 환원극에 도달한 전자뿐만 아니라 전해질을 통과하여 온 수소 이온을 받아 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전환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H 플러스 온다 그랬잖아요. 그 전자 여기 오고 여기 산소 들어갔잖아. 그럼 세 개가 짬뽕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물이 되겠지. H2O가 되겠지. 그죠? 수소 이온이 왔고, 그다음에 전자가 왔고, 산소가 왔잖아요. 다 짬뽕 돼가지고 결국 H2O가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지. 봅시다. 또한 산소 기체는 도선을 통해서 환원극에 도달한 전자뿐만 아니라 전해질을 통해서 통과해서 온 수소 이온을 받아서 물로 전환된다. 즉 수소 연료 전지의 환원극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은 산소 들어갔죠. 산소 O2, 산소 분자가 들어간 거지. O2.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기 중에는 O2로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도 수소 기체도 마찬가지. H2로 있는 거지. 그죠? O2 분자 상태로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온 전해질을 통과해온 수소 이온 4개 H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온 전자 4개, 4개의 E, 그죠? 4개의 전자가 이제 2개의 H2O로 된다. 여기서 일어나는 게, 여기서 이제 물이 만들어지네, 그죠? 결국 수소 연료 전지에서 일어나는 전체 반응은 뭐냐?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제외하고 결국 이제 수소 넣고 산소 넣고 해가지고 물 만들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전체 반응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2개의 H2 플러스 O2가, 그죠? 결합해가지고 2개의 H2가 들어가가지고 O2 하나랑 결합해가지고 결국 이제 물이 만들어지는, H2O가 2개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다. 이 반응의 역반응은 이제 이거 거꾸로 간다는 얘기인가?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거네. 그건 전기분해죠, 그죠? 는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물의 전기분해는 물에다가 전기를 주입하는 거죠, 그죠? 굽는 거지, 그죠? 지지는 거지, 그죠? 물을 막 전기로 막 지져. 그러면 이제 수소와 산소가 나눠지는데, 그게 이제 전기분해죠, 물의 전기분해. 그건 이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이제 흡열 반응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가해 반응이 에너지를 가해서 반응이 일어나지만 수소 연료 전지 반응은 자발적이다. 에너지를 내놓는 거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자체가 많았어야지. 에너지가 많다가 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게 일반적으로 모든 어떤 물체들은 에너지를 에너지가 이제 적은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에너지 전자에 있다가 에너지를 내놓고 안정적으로 저에너지 상태로 가는 게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에요. 그게 이제 자발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물이 뜨거워. 근데 가만 냅두면 식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제 고에너지 전자였다가 점점점 식어서 자연스럽게 평형 상태, 저에너지 상태로 가는 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가는 거잖아. 가만 냅두면 그렇게 식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자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모든 연료 전지의 반응 또한 자발적이다. 그러니까 자발적이야지 전지가 되는 거지. 발열 반응이 되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내놓아야지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상태가 돼야 연료 전지가 되는 거지. 이거 거기다가 연료 전지에다가 막 에너지를 넣나?
에너지를 넣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연료 전지들이 에너지를 내놓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쓰는 거니까 당연히 자발적이어야 되겠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깁스의 이제 그 자유에너지라 그래가지고 뭐 자발이냐 비자발이냐 그 얘기를 할 텐데, 요거 뭐 약간 뭐 배경 지식 들어가서 보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봅시다. 그렇다면 수소연료 전지의 전체 반응은 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왜 자발적으로? 당연한 거 아닌가? 에너지를 내놔야지 그 에너지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발적으로. 그 비자발적이면 우리가 에너지 그거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럼 반대인 거지, 그죠? 그 뭐 물의 전기분해 같은 경우는 비자발이잖아요, 그죠?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이 일어난 후에 물질 에너지가 반응 전에 물질 에너지보다 작아야 되는지, 그죠? 안정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 이 말이잖아요. 반응 후에 물질 에너지 상태가 에너지가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반응 전에는 에너지가 높다가 반응 후에는 에너지가 작은 거야.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내놓은 거지.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었다가 식어서 이제 어떤 미지근한 물로 되는 거지. 그렇게 돼야 이제 자발적. 가만 냅두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안정된 상태가 된다. 이런 중고가 되는 값은 깁스 에너지 변화량인데,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출입한 반응열에서, 그러니까 뭐 나가든 들어오든 출입한 반응열에서, 그러니까 나가면 발열, 들어오면 흡열이죠, 그죠?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와 온도의 곱을 뺀 값이다. 엔트로피 변화라는 게, 엔트로피는 뭐냐면 무질서도. 그러니까 이놈이 얼마나 무질서한가. 이거 자연이 그렇잖아요. 자연의 정상적인 상태, 흐트러지지 않은 질서가 있는 상태가 보다는 막 흩어지는 상태가 더 자연스럽죠. 그게 이제 무질서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흩어진 상태. 그 무질서도가 낮다라고 하면 잘 정돈된 상태고, 근데 뭐 무질서도가 높다 그러면 많이 흩어진 상태. 그러니까 그 뭐 컵 비커에다가, 그죠? 빙커에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 잉크 방울 떨구면은 잉크가 점점 퍼져 나가잖아요. 그럼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딱 집약되어 있는 그 무질서도가 낮은 상태보다는 확 퍼져 있는 무질서도가 높은 상태로 가는 게 자발적이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 엔트로피 변화와 이제 온도의 곱을 뺀 값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죠. 이겁니다. 깁스의 자유에너지가 뭐냐? G라고 하고, 요건 이제 엔탈피. 그러니까 요건 엔탈피는 뭐냐? 모든 물질이 어떤 물질이 가진 모든 에너지, H라고 하는 겁니다. 엔탈피라고 하고, 그 빼기 온도, 절대온도. 이거 절대온도는 그 마이너스 뭐 지금처럼 막 추울 때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5도 이런 게 아니고 절대온도이기 때문에 다 플러스죠. 플러스 양의 값입니다. 그죠? 그다음 S는 엔트로피. 그러니까 무질서도를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뭐 측정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거 뭐 열량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과학적으로 지금 그건 논란이니까 그건 상관없고, 어쨌든 엔트로피 값을 여기 있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 반응열, 그 출입한 반응열이 뭡니까? 출입한 반응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화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깁스의 자유 에너지고, 그럼 변화량을 봅시다. 전부 델타 값을 때릴 겁니다. 그러면 변화량은, G의 변화량은 델타 G, H의 변화량은 델타 H. 뭐 온도, 절대 온도는 고정된 상황입니다. 그죠?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뭐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 그죠? 온도를 고정시킨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요 값이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에다가 델타 S. 여기 있네. 반응열, 출입한 반응열 델타 H. 그다음에 그 엔트로피 변화 델타 S. 그다음에 온도, 절대 온도 그 뺀 거.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가 마이너스면 이제 자발적이라고 하고, 이게 플러스면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현상들을 요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겠네. 아니면 자연스럽지 않겠네. 이걸 이렇게 따지는, 그걸 이제 식으로 나타낸 게 이제 깁스의 자유에너지 공식입니다. 봅시다. 출입한 열은 발열 반응이면 마이너스 볼. 출입한 열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출입한 열이 마이너스래. 발열 반응이다. 그러면은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그 에너지를 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발열 반응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었죠, 그죠? 그러니까 델타 엔트로피가 준 거지, 델타 엔탈피가 준 거지. 이해됩니까? 이건 이제 엔탈피가 뭐냐면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 양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발열 반응이야. 그러면은 이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뺏긴 거잖아. 열을 냈으니까, 그죠?
이게 델타 H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9. 이렇게 보면 좀 되겠다. 한꺼번에 다 보이나? 그죠? 다시 봅시다. 출입한 열이 발열 반응이면,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니까 델타 H, 그러니까 엔탈피의 총량이 줄었겠지. 에너지를 내버렸으니까, 그죠? 줄고, 그러면 줄게 되면 요놈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 말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다음에 흡열 반응이면 얘가 흡열 반응이야. 어떤 물질이 흡열 반응이야. 에너지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델타 H가 플러스가 되겠지. 엔탈피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양이니까 H라는 게, 엔탈피라는 게, 그죠? 모든 양이니까 흡열이니까 열을 받았겠지.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되겠지. 이해되죠, 그죠? 플러스 보호를 갖는다. 이거 출입한 열이라는 게 이거 델타 H를 말하는 거예요. 출입한 열, 그죠? 그 다음에 전체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2몰의 수소 기체가 1몰의 산소 기체와 반응하여, 이게 뭔 말이냐면 2몰, 그러니까 기체를 어떤 뭐 어느 정도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1몰, 2몰 이렇게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 덩어리, 기체 한 덩어리, 한 봉지, 그죠? 1몰, 기체 두 봉지, 2몰, 대충 그런 겁니다. 그런 어떤 수소 기체가 H2O잖아요. 그죠? H2O니까 2몰에 두 봉지의 그 수소랑 한 봉지의 산소가 결합해가지고 H2O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소와 기체가 1몰의 산소 기체와 반응하여 2몰의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다. 여기 있네. 그죠? 두 개의 수소 H2 플러스 O2가 두 개의 H2O로 되는 이런 반응이다. 전체 반응이 요거였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볼 겁니다. 이때 이제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를 의미한다. 그 엔트로피, 여기서 이 반응에서,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질서한가. 그러니까 언제 봅시다. 고체와 액체와 기체를 볼 텐데, 기체가 무질서할까요? 액체가 무질서할까요? 기체가 무질서하겠죠. 막 퍼져 있잖아. 기체는. 액체는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어느 정도 찰랑찰랑 여기 있는 거고. 그러면은 고체가 무질서할까요? 액체가 무질서할까요? 액체가 더 무질서하겠지. 그러니까 고체가 가장 덜 무질서하고, 그다음 액체, 그다음 기체가 가장 무질서하겠죠. 그죠? 막 자유롭게 다니잖아. 기체는. 그죠? 그 말입니다. 그게 엔트로피가 높다, 엔트로피가 낮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따라서 액체보다는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한 기체가 엔트로피가 높겠지. 그죠? 무질서도가 높겠지. 그죠? 기체 크고, 그래도 또 분자수가 많아. 그러니까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무질서도가 높다. 더 무질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고. 그러니까 무질서도는 이제 그렇게 증가한다. 그 얘기니까. 그죠? 전체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 측면에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다. 그 전체 반응이라는 게 이제 지금 기체가 만나가지고 액체가 됐잖아요. 그죠? 액체가 됐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감소했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체였다가 액체가 됐잖아. 그죠? 기체였다가, 기체일 때는 막 H2나 뭐 O2나 지금 막 기체였잖아. 산소 기체, 수소 기체였다가 H2, 액체가 된 겁니다. 그죠? H2O, 그죠? 물이 된 거지. 액체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엔트로피가 이제 감소했다. 무질서도가 감소했다. 이해되죠? 그런데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그러니까 델타 H가 마이너스다. 그죠? 발열 반응. 어떤 그 엔탈피가, H가 모든 물질이 가진 에너지, 그러니까 물질이 가진 모든 에너지니까, 그죠? 그때 이제 발열 반응이면 에너지를 내놓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요놈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델타 S가 뭡니까? 엔트로피가 감소했잖아요. 지금 무슨 반응을 보는 겁니까? 지금 요 반응 보는 거예요. 요 반응 그죠? 수소 기체 두 개랑 그 다음에 산소 1몰이랑, 그죠? 이제 두 개 이제 H2O 액체로 된 거, 이 반응을 보는 겁니다. 이 반응에서 지금 깁스의 자유에너지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그 변화량 델타 G라는 게, 변화량이라는 게, 요 델타 H는 발열이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발열이죠. 그죠? 수소 기체, 산소 기체, 물이 되는 과정은 발열이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H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 온도는 항상 양수죠. 절대 온도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S는 지금 뭐 엔트로피가 감소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겠지. 그죠? 변화량은 마이너스다. 그럼 전체식으로 봅시다. 이거 전체식으로 봅시다. 요거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고 빼기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거 뭡니까? 플러스잖아요. 전체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전체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이 음수고 요 놈 전체는 양수잖아요. 그죠? 이 값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 반응에서 발열 반응이므로 요런 마이너스란 얘기지. 그럼 온도에 의해서 깁스의 깁스의 에너지 변화의 부호가 결정된다. 요 말을 설명할 겁니다. 요 말이 지금 이걸로는 이해가 안 되지. 그죠? 요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요 공식을 보면 이해가 되죠. 그죠? 저 봅시다. 지금 이제 델타 H는 지금 마이너스고 T는 절대 온도니까 항상 양수죠. 그 다음에 델타 S는 지금 뭐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니까 델타 값이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이 플러스고 이거 전체는 지금 마이너스죠. 아예 요 놈이 마이너스고 이놈 전체는 지금 마이너스 두 개 있으니까 그죠? 전체가 양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요 값이 마이너스고 요 값이 지금 그 음수인데 어느 쪽이 크냐에 따라서 이제 이 델타 G 값이 이제 플러스냐 양수냐 플러스냐 음수냐가 결정이 되겠지. 그죠? 그 결정하는 놈이 누구다? 요 T 값. 응? T 값. 그러니까 이 온도가 커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온도가 커져버리면 이게 전체가 지금 양수 값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양수 값이 커지면 음수 값보다 상대적으로 이게 양수 값이 커졌다? 그러면 이 전체가 양수가 되겠지. 그죠? 절대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전체가 양수 값이 커진다는 얘기고 양수 값이 커지면 이게 전체가 음수보다 더 커져버리면 양수가 된다. 이게 비자발적이 된다는 얘기지. 반대로 T가 작아져. 양수 값을 가지면서 작아집니다. 이게 최소 값은 제로죠. 그죠? 그러니까 양수 값을 가지면서 작아지니까 이 전체가 양수 값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 전체가 양수 값이 줄어들고 델타 H 이 음수 값이 이제 상대적으로 커져버리니까 이거 전체는 음수가 된다. 그때 이제 자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음수가 됐다. 그러니까 그냥 T, 그죠? T 절대 온도가 작은 값이면 음수가 될 거고 그냥 T가 그죠? 절대 온도가 커지면 이게 전체가 양수가 되겠지. 그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 온도에 따라서 깁스의 에너지 변화 델타 G가 부호가 결정된다. 요 이해되잖아요. 그죠? 즉 이 반응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T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 있겠지. 왜냐하면 요놈의 절대값과 요놈의 절대값이 같으면 이거는 음수고 이거 양수니까 같아지면 제로가 되겠지. 근데 그것보다 더 T가 더 커져가지고 이게 전체가 더 커져버리면 양수가 될 거고 T가 작아져가지고 이게 전체가 양수값이 작아지면 이 음수가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전체가 음수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T에 달려있다. 온도에 달려있다. 절대 온도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이게 양수가 작아져가지고 이게 더 커져가지고 그죠? 상대적으로 더 커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음수가 된다.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 음수가 되고 그죠? 항상 자발적으로 이렇게 음수가 되면 자발적이라 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런가요? 이거는 자발적이라고 일단 그렇게 그러니까 이 공식을 만든 이유가 어떤 화학식이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를 알려고 이 공식을 만든 거예요. 깁스라는 사람이. 그죠? 물론 의도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제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반응이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를 구분하는 공식이 된 거예요. 이게 깁스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상 자발적으로 일어나며 음수일 때 항상 자발적이다. 그죠? 일어나며 연료전지의 작동 온도 범위는 이러한 특정 온도 이하에 있다. T가 좀 어떤 작은 값을 가져야지만 이놈이 상대적으로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가 작은 값을 가져야지만 이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이게 상대적으로 커져버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식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자발적이 된다. 그러니까 T가 작아야 된다. 그죠? 그래야지만 자발적이 된다. 별거 아닌데 이게 설명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거 이제 저 공식 보고 이제 이해하면 좀 빠르죠. 그죠? 물론 앞에 공식 있었지. 이거죠. 공식 있었습니다. 그죠? 가지고 볼 필요가 있었다. 나와 봅시다. 나는 좀 쉽습니다. 연료전지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염기성 또는 산성 연료전지로 나뉘고 그 전해질이 염기성이냐 산성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뉘고 작동 온도에 따라서 100도씨에서 작동하는 저온 100도씨에서 작동하는 저온 연료전지, 한 200도에서 작동하는 중온 연료전지, 1000도씨 이상에서 작동하는 고온 연료전지로 이제 나뉜다.
이렇게 작동 온도에 따라 나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연료전지의 작동 온도는 전해질에 따라서 결정된다. 작동 온도가 전해질에 따라서 결정이 된답니다. 가령 전해질로 고분자 물질을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경우, 전해질로 고분자 물질을 사용한다고? 그런 연료전지가 있으면 전해질은 산성 물질이 사용된다. 작동 온도는 저온이어야 된다. 이때는 이제 고분자 물질이 사용되면은 전해질은 산성 물질을 쓰고, 이 산성 물질을 쓸 때는 저온으로서 해야 된답니다. 반면에 세라믹 물질인 세라믹 도자기 같은 거 아닌가, 그죠? 무기질 고체, 그죠? 이런 물질이 이제 고체 산화물을 이제 전해질로 쓸 경우에는, 고체로 이제 전해질을 쓰는구나. 예. 고체 산화물 전해질로 쓰는 경우에는 이온 전도도가 저온에는 매우 낮으므로, 이온 전도도가 저온에서는 안 된대. 그죠? 너무 낮아갖고 안 된대. 그러니까 이온이 전도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온일 때는 안 된대. 너무 낮아가지고. 그죠? 고온에서 작동시켜야 된다. 그죠? 그렇구나. 이거 세라믹일 때 이렇고, 고분자 물질 쓸 때 이렇다. 그런 거니까. 그렇구나. 정도지 그죠? 넘어갑시다. 작동 온도에 따른 또 분류법 이외에도, 작동 온도에 따라서 여기 이제 분류를 했잖아요. 그죠? 작동 온도에 따라 이제 저온, 중온, 고온, 그 다음에 작동 전해질 종류에 따라서 염기성이냐 산성이냐, 그때는 어떨 때는 저온이어야 되고 어떨 때는 고온이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연료 공급 방식에 따라서 또 나눈다라고 했을 때 요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할 때 이렇게 연료 전지를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직접 연료 전지, 그다음 간접 연료 전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소를 주는 거겠지. 요거는 간접으로 수소를 주는 거고. 봅시다. 직접 연료 전지란 탑재한 연료로 바로 이거 직접적으로 연료 준다는 얘기지. 바로 양극에 이제 공급하여 연료 전지를 구동하는 연료 전지를 말한다. 수소를 탑재하여, 수소를 이제 수소 탱크에다가 수소를 넣어놓고 그냥 바로 수소를 바로 쏴주는 거네. 직접적으로, 그죠? 이를 연료로 공급해서 연료 전지를 작동하는 방법도 있고, 메탄올이나 에탄올 같은 탄화수소를 연료로 산화극에 공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메탄올이나 에탄올 그건 이제 직접 주네, 그죠? 이 경우에는 작동 온도는 저온이다. 저온에서 작동하고, 그 다음에 고분자 물질로 고분자 물질을 이제 전해질로 쓴답니다. 그 전해질은 이제 고분자 물질.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연료 전지란, 요게 이제 직접 연료 전지에 대한 얘기였고, 간접 연료 전지. 메탄올과 같은 연료를 탑재하고, 메탄올 썼잖아, 아까. 근데 연료 탑재했는데, 계속 봅시다. 메탄올을 수소로 전환하는 계질기가 뭐야? 메탄올과 같은 탄화수소를 물과 반응시켜 수소로 전환시킨다. 그 수소로 전환시켜준다,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야? 메탄올과 에탄올을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이거 수소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메탄올과 에탄올을 그대로 때려 넣는 직접 연료전지가 있고, 간접 연료전지는 메탄올 쓰는데 이 메탄올을 수소로 바꿔준대. 바꿔준 게 계질기다. 그걸 통해서 이제 수소를 얻고 이를 공급하여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일컫는다. 이게 간접 연료전지. 그렇구나, 그죠? 그렇구나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 다음에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이건 자동차 연료전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자동차는 뭘 쓸까 봅시다.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소 기체 저장 탱크를 차량에 탑재하여 운행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보편적이다. 그 수소를 통을 달고 다니는 거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이거 수소는 폭탄이잖아요, 그죠? 폭탄 달고 다니는 거지, 그죠?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소 기체 저장 탱크를 차량에 탑재해가지고 운행하는, 이건 너무 위험한데? 그러나 수소 기체는 저장이 어려움, 저장도 어렵고, 판매망 구축의 미비. 이건 곳곳에 이제 주유소에 이제 수소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수소 저장 탱크의 안전성, 그죠? 이게 터진다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메탄올을 이용한 연료전지가 자동차용 연료전지로 부각되고 있다. 메탄올, 알코올의 종류죠, 그죠? 이때 계질기를 자동차에 탑재하고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소가 필요한데 메탄올을 가지고 있다가 메탄올 안 터지니까, 물론 불이 붙지. 근데 수소보다는 좀 덜 터지죠, 그죠? 그러니까 메탄올을 가지고 다니다가 거기다 그냥 계질기, 휘발유보다는 이게 덜 위험하죠, 메탄올이, 그죠? 근데 그 휘발유보다도 덜 위험한 메탄올을 넣고, 수소는 더 위험하지, 그죠? 수소는 더 위험하니까 메탄올을 넣고 다니다가 이제 계질기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수소를 뽑아준다. 그러면 되겠네.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직접 연료 전지인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 DMFC 는 계질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메탄올을 연료극에 공급하는 연료 전지를 뜻한다. 얘들은 그냥 메탄올에서 다시 수소로 바꿔가지고 수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메탄올을 직접 쓴다는 얘기잖아. 이런 게 있구나, 그죠? 여기 있네, 여기 직접이네, 직접. 직접 연료 전지네, 그죠? 메탄올이나 에탄올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DMFC의 양극은 메탄올을 이 물과 반응하고 이산화탄소로 전환돼요. 메탄올이 물을 만나서 CO2로 되고 그때 이제 그 수소 이온과 전자를 내는 반응이다. 메탄올이 물과 반응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수소 이온과 전자를 내놓는 방식이네요. 그죠? 이게 양극이 아니라 양극이네. 양극. 플러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수소 이온과 전자를 내는, 결국 이제 뭡니까? 수소 이온과 전자를 내면 되는 거지, 양극에서. 그죠? 수소 이온과 전자를 내면 되는 겁니다. 양극에서. 이게 양극이구나. 음극이 아니고 양극이구나. 그죠? 수소 이온과 전자를 내는 반응이고, 음극 반응은 산소가 양극에서 발생한 수소 이온과 전자와 반응하여 물이 되는 반응이다. 음극에서는 이제 아까 똑같네. 여기 똑같네. 이제 산소가 들어가고 이제 여기 전자가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그 음극이네요, 그죠? 음극이구나. 왜 음극에 전자가 왜 이렇게 들어가지? 이상한데. 그 전자는 왜 이렇게 그럼 양극에서 플러스에서 왜 마이너스로 왜 온 거야? 어떤 그건 모르겠네요, 그죠?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한 건가, 그죠? 이게 양극이고 이게 음극이구나. 아까 몰랐네. 잘못 설명했구나. 잘못 설명했네요, 그죠? 자, 이게 다 정정합시다. 여기가 지금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그죠? 하여튼 뭐 양극은 메탄올이 이제 물과 반응해가지고 이산화탄소로 전환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수소 이온과 전자를 내놓는 반응이고, 그다음에 그 음극은 산소가 양극에서 이제 발생한 수소 이온과 그다음에 전자와 반응해가지고 물이 된다. 요 반응과 똑같네. 똑같네. 단순히 이제 뭐 양극 쪽에서 이제 메탄올이 이제 물과 반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 요 반응만 조금 다르고, 그죠? 따라서 DMFC의 전체 반응은 메탄올과 산소가 반응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연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뭐 오염 물질이 안 나오죠. 결국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물이 나온다. 근데 이산화탄소도 문제긴 하지. 그죠? 탄소가 또 나오니까 문제긴 한데 어쨌든 뭐 휘발유 태우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그죠? DMFC는 친환경 자동차의 동력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뭐 질소 노폐물도 나오지도 않고 뭐 황 같은 것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이산화탄소와 물만 나오니까 그나마 좀 환경적이다, 그죠? 이산화탄소도 문제긴 한데 어쨌든 휘발유보다는 덜하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넘어갑시다. 이 정도 보면 이해가 되네요, 그죠? 하여튼 정정하면, 그죠? 여기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전자가 나와서 이제 마이너스인 줄 알았더만 이게 플러스네요, 그죠? 이게 지금 이게 마이너스고,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